돼 있거든요. 그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박수를 쳐주고 지지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 좀 믿고 맡길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가서 안의 지식만으로는 아이가 성장하기 힘들다는 게 전체적인 제가 보기엔 교육의 비난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수행평가를 비난한다 그러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지필고사만으로는 안 돼서 신문 보고 요약하고 본인 의견 내고 용어 정리하게 한 거고요. 지필고사로만은 안 돼서 팀 작업을 통해서 리서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발표를 하게 하고 보고서를 쓰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수행평가가 힘들다면 거기에 따른 보완책을 뭐 예를 들면 방과후 수업 같은 경우 요즘에 많이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학교에 그런 제안을 하실 수 있겠죠. 지금 수행평가 부분 중에서 보면 매 학기마다 어떤 신문보고서 같은 게 나오는데 저희는 맞벌이고 그래서 이 시간이 잘 안 되니까 신문보고서 같은 거를 방과후 수업을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은 참 좋겠지만 수행평가 자체에 대한 어떤 각각의 의미 자체를 희석시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장점이라고 본 겁니다. 다양한 수행평가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한다면 다면적으로 학생이 교육받고 발전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 성적만 보면 90점 이상을 우리 애가 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A를 받아야 되는데 집중하면 짜증이 나고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성적보다는 가능하면 학교생활 관리 쪽으로 가시라는 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전 정도를 거치면 본인들 능력이 생기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그때 중3, 고등학교 1학년에 꽃을 피는 경우들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또 학부모님들 되게 힘들어하고 저도 상담할 때 힘든 부분입니다. 고등학교 종류가 정말 많아졌죠. 네.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게 이제 그냥 알아서 진학하라고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뭔가 가부간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뭐 특목고든 특목고가 아닐지라도 이제 본인한테 맞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진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제 나름대로는 긍정적으로 보자면 사회가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대학교를 가서 진로를 정하기에는 너무 늦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좋게 보자면요.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 1, 2, 3학년, 고 3년 고 시간에 적성하고 진로에 대한 검사를 보면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다가 중3, 고1 때 안착이 되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정체성이랄까 나는 무엇이 맞아, 무슨 일을 좋아해, 어떤 직업을 하고 싶어, 어떤 전공을 하고 싶어라는 게 대충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활동을 통해서 고등학교 진학을 아예 조금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면 대학을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직장을 다니다가 뒤에 대학을 가거나, 사실은 다들 아시다시피 선진국 구조가 그렇죠. 저희처럼 대학까지 다 같이 전 국민이 달리는 나라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고등학교 진학과는 중학교 달라진 것도 좋게 보면 오히려 저희가 원하던 우리나라 교육 매일에 선진국 교육 따라가자라는 방향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비난보다는 이쪽에 부응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가족이 달라졌다. 이건 저보다 앉아 계신 저희 가족분들이 더 아실 거예요. 각자 바쁘기도 하지만 같이 앉아 있는 상황에서도 스마트폰하고 테레비 보고 신문 보고 정말 얼굴 보고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인 거에 따라서 요즘에 학교 가정통신문에서도 밥상머리 대화라는 요걸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지금의 중학생들이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SNS,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을 부모님의 테두리 보따리 안에 넣을 수 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소통 안 됩니다. 대화 안 됩니다. 차라리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나, 앞에 오전에도 제가 강의를 하나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정말 자녀분하고 소통을 하려고 생각하면, 그리고 20분이나 30분 이상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우리 애랑 제대로 대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어머님이 표정으로 안다고, 표정으로도 알지만요, 만약에 어머님, 아버님이 말씀하시려던 어떤 주장이나 생각이 A고 자녀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B였으면 A 부분이 최소한 5%, 10%라도 깨진 부분이 있어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 자녀랑 아니면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내 동생이랑 내 조카랑 제대로 대화를 하려면 뭔가 내놓을 생각을 해야지 내 생각을 너한테 설득시키겠다, 주입시키겠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안다는 얘기입니다. 알면 어떻게 하죠? 저희 엄마 아빠랑은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모르는 얘기를 제가 더 많이 아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들하고 자녀분들하고 정말 얘기를 하고 싶으면 심호흡을 하고 찬물 한번 들이키고 그 다음에 내놓을 각오를 하고 하셔야 돼요. 우리 애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내 생각을 바꾸겠다라는 그게 한 조각일지라도 그 각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랑 좀 어떻게 말해봐서 이번에 이 학원 좀 다녀게 해야 되는데 라든지 아니면 중간고사 때 좀 정신 바짝 차리게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아니라 중간고사 준비를 이 아이랑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딸을 공부하는 상전이 된 분위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데 공부를 하고 학교에 다니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되게 많이 위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가족 중에 막내라면 또 아들이나 딸이라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잘 하는 게 그 태도가 그대로 학교에서도 드러나요. 그러니까 학원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겠습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무언가 하라고 할 때 스스로 제가 할게요 라고 나설 수 있는 그런 건 제가 보기엔 가정교육이고 우리 학생들이 그런 태도를 집에서 익혀야겠죠. 자, 그래서 앞부분에도 얘기했던 학교를 응원해 주세요라는 게 제 책이나 제가 저자 강연하면서 하고 싶은 주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저자 강연 때는 흥분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 말씀을 드렸던 게 만두파동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 번 더 드리죠. 저희가 만약에 먹는 거 가지고 무슨 파동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두파동 좀 지나긴 했지만 자, 만두파동 일어났는데 만두 드시나요? 대개는 안 드시죠? 저는 사실 가끔 먹습니다. 저는 그때가 오히려 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먹는 사람인데 대개는 무슨 파동이다, 유류파동이다, 만두파동이다 하면 안 먹죠. 근데 학교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하면서 학교에 안 보낼 거면 비난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보물단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아이, 조카를 학교에 보내놓고 학교에서 하는 또는 교육정책 일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전체적인 사회가 비난을 한다는 건 만두파동 이뤘는데 아이들 급식에다 계속 그 만두 넣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안 다녀도 되면 학교 비난을 해도 되지만 어차피 저희가 믿고 맡기고 전체적으로 사회 구성원을 교육시키는 게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 과정이라면 제 생각에는 학교를 반드시 응원해야 됩니다. 그게 아이들을 위한 제가 보기엔 사랑의 방법이라고 보고요. 그럼 방법적으로 가정통신문으로 학교랑 대화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때도 가정통신문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중학교 때 가정통신문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초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들이 어쨌든 초등학교 담임이다라는 테두리 안에 거기다 거의 종일 그 아이들을 보시잖아요. 가정통신문 내용을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했거나 학부모님이 전달 못 받은 것 같으면 성의 있으신 분은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한 번 더 애 수첩에라도 알림장에라도 쓰게 보내거나 뭔가 다짐을 받고 뭐 이럽니다. 근데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들이 본인이 맡고 계시는 담임 반에 30명이 아니라 과목에 따라서는 만약에 일주일에 한두 번에 들어가는 과목의 담임 선생님이 되셨다면 뭐 10개 반이 있다 그러면 300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내 반의 담임은 30명이지만 눈도장은 300명을 찍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가정통신문으로 보낸 상황을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는데 챙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가정통신문은 정말 중요하고요. 여기 오실 정도 학부모님들이라면 되게 학교 어떤 학부모 연수나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타입이실 것 같은데 가정통신문으로 그 학부모 연수들 고지도 다 2주나 3주 전에 갑니다. 그러니까 저랑 친한 학부모님들도 가끔 가다가 애가 가정통신문을 안 줬기 때문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좋은 단순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 M파일이라고 해서 비닐로 된 파일 그 책받침 파일이라고도 많이 말하는 그거 하나를 가방 뒤에다 늘 넣어주시고요. 학생한테는 가정통신문 받으면 거기까지만 넣으라 그러면 거기까지는 합니다. 대개로. 그리고 난 다음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가족분들이
저녁 먹을 때나 하루가 마무리될 때 가정통신문 오늘 뭐 없냐? 아니면 그 가방에 그 부분을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교 생활에 대한 학부모 역할에 대한 중요 교육 정책에 대한 안내문이 담겨있는 가정통신문을 꼭 받으시고 받으신 상태에서 1년 정도는 모아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성적표는 냉정하고 차분한 조언자입니다. 자, 성적표 받은 날 또는 그 다음날 정도까지 대사단이 나는 집안이 꽤 있습니다. 예. 잘했으면 잘해서 이제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뭔가 이걸 원하는 경우도 있고, 못한 경우는 그거보다 좀 더 목소리가 커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되죠. 학원을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 학원을 끊기도 하고, 아니면 시험지 가져와! 뭐 틀린 거야! 이제 아버님까지 나오셔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 성적표는요, 아이들 키 재시면서 화내세요. 아이가 130cm, 140cm, 150cm 키가 크잖아요. 키 재면서 너 왜 140밖에 안 됐어? 꿀만 한 대 때리면서 150은 돼야지 마.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키 재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상세한 정보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성적표 별로 안 좋아해요. 학생들 상담하면 이제 성적표 제가 가져오라고 그러지 않아도 습관이 돼서 이제 저한테 쭈레쭈레 갖고 오고 저희 조카도 갖고 오고 하는데 제 가슴이 더 떨립니다. 아직도 성적표 받으면 그런데, 근데 냉정하고 차분한 조언자라는 게 성적표를 가만히 보면 정말 많은 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 예를 들기가 좀 좋은 과목이기 때문에 국어 예를 들면 어떤 학생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표를 이렇게 아버님이 이제 바쁘셔서 자주 못 보다가 1년치 성적표를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중간고사에 해당되는 어떤 시험 성적 1학기 거는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근데 기말고사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2학기 때도 중간고사 때 좀 안 좋고 기말고사는 좋습니다. 근데 보니까 중간고사 때마다 문법적인 부분이 좀 많이 나왔던 거예요. 시험 문제를 보니까. 그러면 냉정하고 차분하게 뭐라고 조언하고 있는 거냐면 그 아이는 지금 국어 문법이 좀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부분을 좀 도와주시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수행평가에 해당되는 것들을 팀 보고서 점수는 되게 잘 나왔는데 시를 져서 내라는 점수는 잘 안 나왔다면 시 부분을 짓거나 하는데 필요한 어떤 문학적인 거나 아니면 시를 짓는 방법 자체가 좀 어색한 걸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과목별로 이 성적표는 화낼 것도 아니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요. 차분하게 그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는 냉정하고 차분한 조언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면 연간 평가 계획서라는 거, 이건 그냥 그대로 검색창에 치세요. 연간 평가 계획서라는 걸 치시게 되면 학교별로 학년이 시작될 때 1학기, 2학기 교과목별로 연간 평가 계획서가 다 홈페이지에 떠 있거나 그 3월 중순 정도 될 때 확정이 되면 학부모 총회를 통해서 다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조금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준비를 잘 하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거, 여기 나와 있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들인데요. 이걸 굳이 제가 언급을 하는 이유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학교 때 결국은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부분이 많이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진로 적성 부분에 있어서 자율활동이나 동아리활동이나 봉사활동이나 진로활동을 통해서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체험을 안 하고는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폴란드 적성검사나 커리어넷 같은 데 들어와서 적성검사, 직업선호도 같은 걸 하게 되면 학생이 R부분에 해당되는 리더십은 낮고 그 다음에 S부분에 해당되는 사회봉사라든지 공감 능력은 되게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율활동에 빗대서 얘기를 하자면 반 부회장 같은 거 하는 거를 별로 회장이나 부회장 하는 걸 안 좋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평적인 친구 관계 되게 좋아하는데 본인이 책임을 맡고 뭘 조직하거나 나를 따르라 이거 되게 부담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R쪽이 강한, 리더십이 강한 학생이었다면 펄펄 날죠. 내가 그래도 우리 반 회장인데 이것 때문에 공부 더 합니다. 막 팀스타디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일지라도 어떤 아이는 되게 그걸 즐기고 잘하는 계기가 되고 어떤 아이는 부담일 뿐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자율활동 예를 들었는데 봉사활동도 마찬가지, 동아리나 진로활동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하는 거를 좋아할 것 같지만 막상 해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학생이 있고요.
해봤더니 너무 좋아서 그런 식의 봉사를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자연보호 캠페인 같은 게 좀 더 적성에 맞아서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그러니까 그게 봉사활동의 대명사처럼 들리게 되면 그 친구는 봉사활동이 안 맞는 학생인데, 봉사활동의 자연보호 캠페인 같은 건 너무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무엇이 맞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본인도 부모님도 모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창의적 체험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얘기 드렸죠. 예, 학부모는 학교의 파트너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회생활의 시작이 중학교라고 생각해서 특히나 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기 전에는 되게 힘들었고요. 내고 난 다음에 저희 아까 전에 소개해 주신 소장님이 제 책 쓰기 선생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맨날 이렇게 볼 때마다 얼굴 빨개지면서 책 쓸 때는 힘들었는데 책 쓰고 나니까 왜 이렇게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강의 끝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 끝나고 나면 잘하셨어요 그러면 근데 뭔가 부족함이 느껴진다고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노력으로 중학교에 대한 얘기를 굳이 쓴 것들은 사회생활의 시작이 중학교에 담겼다라는 저나 아니면 4,000명 학생이나 학부모님의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 2, 3학년 성적을 잘 받는 것도 좋지만 자존감, 자기결정력, 진로, 적성이 결정되는 것도 중학교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 책을 보셨다면 제 책을 참고하셔서,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좀 학생들을 잘 진로 적성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멘토공이라는 이름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안부 게시판이나 메일 보내시게 되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도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되게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좀 부족하게 얘기를 드린 것 같아서 아쉬운데 개별로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도움 드리겠습니다.